제3부 왕이 되기 위한 마지막 수업, 세자의 실전 교육. 책을 많이 읽는다고 좋은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군주에게 학문뿐 아니라 현실을 보는 눈과 사람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자는 경전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국정을 경험하며 왕이 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자가 어떻게 정치를 배우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성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연에서 배우고 경연에서 익히다. 세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서연은 단순한 수업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스승들은 세자에게 책의 내용을 묻고 현실 정치와 연결해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인가? 좋은 신하와 나쁜 신하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이처럼 정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질문을 통해 세자의 판단력을 길렀습니다. 왕이 된 뒤에는 경연을 통해 신하들과 평생 학문과 정치를 함께 논했습니다. 조정의 회의에 참석한 세자. 성장한 세자는 왕을 가까이에서 보자 하며 국정을 배웠습니다.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중요한 문서를 읽으며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익혔습니다. 때로는 왕의 명령으로 일부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왕위에 올랐을 때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이해하는 교육. 조선은 군주가 궁궐 안에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백성의 삶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가뭄과 홍수, 흉년과 전염병, 세금과 농사의 어려움을 알아야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과 지방의 보고서를 읽으며 백성들의 현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역사에서 답을 찾다. 조선의 군주 교육에서 역사는 가장 중요한 교과서였습니다. 세자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며 훌륭한 군주의 정치와 실패한 군주의 실수를 비교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번영했고 왜 어떤 왕조는 무너졌는가? 이 질문은 조선 왕실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려 했던 것입니다. 문과 무를 함께 익히다. 조선은 문치를 중시한 나라였지만 왕이 무예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자는 활쏘기와 말타기, 검술 등 기본적인 무예도 익혔습니다. 이는 전쟁을 위한 기술만이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과 절제된 몸가짐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정조는 특히 활쏘기를 즐겼으며 문무를 겸비한 군주를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왕에게 가장 어려운 공부. 세자가 배운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와 아첨하는 신하를 구별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듣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조선의 스승들은 군주는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보다 나라에 도움이 되는 말을 들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왕실 교육은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함께 길렀습니다. 배움을 멈춘 왕은 없었다. 세종은 즉위한 뒤에도 꾸준히 학자들과 토론했습니다. 정조 역시 바쁜 국정 속에서도 경연을 자주 열며 새로운 지식을 배웠습니다. 영조는 신하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으려 노력했고 성종은 독서를 생활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조선의 훌륭한 군주들은 모두 평생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왕실 교육이 남긴 유산. 조선 왕실 교육은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조선 왕조실록과 조선 왕조에게 같은 기록 속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왕을 교육한 방식은 오늘날에도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 왕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며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제4부에서는 조선 왕실 교육의 진정한 의미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4부. 왕을 만든 것은 왕관이 아니라 교육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왕실의 교육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어린 시절 어떤 공부를 했는지, 세자는 어떻게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세종과 정조 같은 뛰어난 군주들이
어떤 배움 속에서 성장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 왕실 교육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실 교육의 목표는 권력이 아니었다. 조선 왕실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왕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권력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유교 정치의 이상은 백성을 위한 나라였습니다. 왕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백성을 책임지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했고 욕심보다 원칙을, 감정보다 정의를 선택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수신제가치국 평천하의 정신. 조선 왕실 교육의 바탕에는 수신제가치국 평천하라는 유교의 이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가정을 바르게 이끌며 그 바탕 위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마침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조선은 군주의 능력보다 먼저 인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실 교육은 지식보다 사람됨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실패한 교육도 있었다. 물론 모든 왕이 훌륭한 군주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폭군이 된 왕도 있었고 정치적 환경과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한 왕도 있었습니다. 교육은 훌륭한 군주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왕의 선택과 시대적 환경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이 만든 위대한 군주들. 반면 세종과 정조 같은 군주들은 배움을 평생 이어갔습니다. 세종은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받아들이며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천문음악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중심으로 인재를 키우고 끊임없이 학자들과 토론하며 개혁 정치를 추진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왕이 된 뒤에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이 남긴 교육 철학. 조선 왕실 교육은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인격, 책임과 절제를 함께 기르는 교육이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철학은 오늘날의 교육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울 점. 현대 사회에서도 지도자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만으로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선 왕실 교육은 시대는 달라도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왕실 교육의 진짜 의미. 왕은 특별한 혈통으로만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스승의 가르침, 끊임없는 독서, 자신을 돌아보는 수양, 그리고 백성을 향한 책임감이 더해질 때 비로소 한 나라의 군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믿음을 실천했던 나라였습니다. 맺은 말. 이번 시간에는 조선 왕실 교육의 세계를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배우던 글과 예절, 세자의 혹독한 교육, 왕이 된 뒤에도 계속된 배움, 그리고 교육을 통해 완성하고자 했던 군주의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조선 왕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세우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배움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실 이야기. 제19편 왕의 병과 어의 임금은 어떻게 건강을 지켰을까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왕이 병에 걸리면 누가 치료했을까요? 어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으며 왕의 건강은 어떻게 관리되었을까요? 또한 내의원의 역할, 왕실의 약제와 보양식, 침과 뜸 치료, 전염병에 대한 대응, 그리고 세종령 조구종 등 여러 왕들의 질병과 건강 관리에 얽힌 역사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 한 사람의 건강은 곧 나라의 안정을 의미했던 시대. 다음 시간에는 왕의 생명을 책임졌던 어이들과 조선 왕실 의료의 세계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